오늘은 집합 연산, 집합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집합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고, 이번에는 집합끼리 계산하는 방식, 집합끼리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집합이 어떻게 보면 두 글자를 보면 모임이지, 모아놓는 거였잖아. 그럼 계산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모을 거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법은 첫 번째 계산을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합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더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합친다라는 개념. 우리가 합집합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기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A하고 B를 합쳐라. U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을 영문으로 하면 유니온이라고 읽어. 그래서 U자를 쓴다. 유니온. 그럼 얘는 어떻게 합치게 될 거냐? A라는 집합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겠지. B라는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들의 모임을 봤을 때 A랑 B를 합쳐라 라는 얘기는 A에 있는 것도 포함하고 B에 있는 것도 포함하는 요만큼을 우리가 합집합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파트가 총 세 가지로 나눠지지. 첫 번째 파트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야?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원소들이네. 두 번째 파트는 A하고 B가 모두 갖고 있는 원소들일 거고, 세 번째 파트는 B에만 있는 원소들을 말하게 될 거예요. 맞지?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를 정의를 내릴 건데 조건지시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릴 거다. 합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A의 원소여도 괜찮고 B의 원소여도 괜찮지. 그래서 얘네들이 5월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돼. 이 5월이라는 개념이 합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논리 기호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합집합은 5월하고 연관이 있다. 자,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교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점에서의 교자와 같은 교자야. 그래서 공유한다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 교집합은 기호가 합집합의 기호와 반대 기호를 씁니다. 뒤집힌 기호. 원래 정확하게는 인터섹션이라는 N자에서 나온 기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N자에서 만들어진 기호. 그럼 여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합집합은 1, 2, 3을 다 뜻하지만 교집합은 어디를 말해? 이 2번 파트를 우리가 교집합 파트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공통 파트. 그럼 저기는 우리가 집합을, 교집합을 나타냈을 때 직관적으로 저렇게 쓰지만 정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쓰게 돼 있다. X가 원소인데 이 X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에 둘 다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논리로는 AND라는 논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 AND라는 논리는 교집합에 관련되어 있는 논리다. 공통 부분, 동시에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AND는 공통, 동시라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를 쓸 때 AND라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두라는, 동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좀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개념은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차집합은
헬셈 기호를 그대로 쓰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너네가 의미로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A에서 B가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밖에 없냐면 똑같은 원소를 뺏어가는 조건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럼 얘는 너네들이 뭐라고 이해하는 거냐? A에서 빠졌다. 어떤 게 빠진 거냐? B가 뺏어갈 건데 A하고 공통 부분에 있는 걸 뺏어갈 거야 라는 말로 이해돼야 돼. 이해됐어? 그럼 얘는 너네들이 다시 뭐로 이해를 하는 거냐? A에 있는데 B에는 없는 걸 뜻하는 거지. 그럼 A에만 있는 원소를 뜻해. 그럼 저기에서 몇 번째 파트야? 첫 번째 파트가 A에만 있는 원소의 모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파트가 A 차집합 B로 바뀌게 된다. 그럼 두 번째 파트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교집합 파트로 바뀌었고, 여기 세 번째 파트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누구에만 있는 거야? B에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나타내면 되겠어? B 차집합 A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 맞겠니? 자, 그래서 A 차집합 B를 정의를 내리면 여기에 있는 원소 X는 A에만 있어야 돼. 이 X는 A에는 있고요. 어디에는 없어야 돼? B에는 없어야 돼. 이 X가 어디에는 B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논리 기호를 따라간다. 되셨나?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원소들의 모임은 A 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연산은 여집합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저 여라는 개념 자체가 반대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 갖고 있지 않은 부정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럼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C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왜 C를 쓰느냐? 여집합을 영문으로 하면 컴플리먼트라고 읽어. 컴플리먼트. 그래서 C라는 기호를 쓰고 위쪽에다가 쓰게 돼 있다. 그럼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뭘 뜻하는 거냐? A에 없는 원소들을 말해. A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 대신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집합을 보면 전체 집합이 항상 설정이 돼야 되거든. 그럼 전체 집합 안에서 A가 설정이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A의 여집합은 A에는 없지만 어디에는 있어야 돼? 전체 집합 안에는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여집합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합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을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됐니? 그럼 A 여집합을 정의를 내려보면 여기 있는 원소는 어디에는 없으니까 A에는 없고요. 그리고 어디에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택한다고 그랬죠? A에는 없지만 전체 집합 안에는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전체 집합 바깥쪽에도 또 다른 원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전체 집합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가장 기초 연산으로 집합끼리 모으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 교, 차, 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나머지 너네들이 논리적으로 세분 기호를 만들어내면 돼. 자, 이거 말고 다섯 번째로, 이거는 원래는 교과 과정에서는
없는 집합인데, 즉 없어진 집합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자주 쓰이니까 참고해서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멱집합이라는 게 있어. 저 멱자는 거듭할 멱이라는 한자어입니다. 거듭할 멱이다. 거듭해서 곱한다. 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걸 영문으로 하면은 거듭할 멱자고요. 영어로 해석하면 얘를 파워라고 읽어. 그 멱집합은 파워셋이라는 표현을 쓴다. 파워셋. 그래서 이건 기호로는 너네한테 정확하게 정식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 저걸 이렇게 읽어요. A의 멱집합. 됐습니까? A의 멱집합이라고 읽어. 그럼 이 멱집합이 누구냐? 정의를 내려볼게. 자, 지금까지는 다 원소 기호를 썼으니까 소문자를 썼지. 근데 여기는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대문자를 썼다는 얘기는 얘가 집합이다라는 뜻이야. 자, 무슨 뜻이냐? 얘의 원소는 집합이 원소야. 됐니? 그럼 이 집합이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이 x가 뭐를 만족하느냐? A의 멱집합이니까 A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집합과 집합의 관계, 지난 시간에 무슨 집합이었어? 부분집합 관계가 있었지. 그래서 부분집합들을 모두 모아놨을 때 A의 멱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A의 부분집합들이 원소인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이 모두 원소인 집합을 A의 멱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자. 자, A 집합에 1, 2, 3이 있습니다. B 집합에 3, 4, 5가 있어요. 전체 집합에는 1부터 6까지가 있대. 자, A 합집합 B 얘기해봐. A랑 B 원소 모두 모아놔봐. 뭐부터 뭐까지야? 1, 2, 3, 4, 5 다섯 개 맞니? 됐어? A 교집합 B 얘기해봐. 교집합, 공통 부분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A 차집합 B 얘기해봐.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것. 1과 2가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거죠. B 차집합 A 얘기해봐. 4, 5, 5가 B에만 있는 원소들이 되겠지. A 여집합 얘기해봐. A에는 없지만 전체 집합에는 있는 거. 누구니? 4, 5, 6 이해됐어? 이걸 뭐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직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써야지 너네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 논리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A의 멱집합 얘기해보자. A의 멱집합은 뭐가 원소라고? A의 부분집합이 원소라고. 맞아? 그럼 A가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쟤의 부분집합을 나열하면 뭐부터 출발이야? 응, 아니지. 공집합부터 출발이었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원소가 한 개인 집합들이 부분집합에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 원소가 몇 개인 집합들? 2개인 집합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까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얘네들이 8개가 원소인 집합.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자? A의 역집합이라고 얘기하자.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가장 베이스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자, 얘네들을 합쳐볼 거야. 방금 위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비교를 해봐. 어디하고 어디만 말해? 합집합에서 어느 부분이 없어. 합집합에서 중간에 있는 교집합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이해됐어? 합집합에서 얘네 둘만 있는 상태. 2번이 없는 교집합 부분이 빠진 상태.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도 얘기할 수가 있겠다. 합집합에서 뭐가 빠졌다고? 교집합이 빠졌다고. 이게 같은 거 이해돼? 네. 얘랑 얘가 같은데 얘네들을 A, B 해서 여기다 뭐 동그라미를 쓰든 세모를 쓰든 별을 쓰든 내 맘대로 기호를 만들어낸 건데 원래 이 기호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집합 연산에서 없지. 그럼 얘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 기호는 저렇게 계산한다라는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이해됐어? 이 연산 기호는 기존에 있는 기호를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더라. 됐습니까? 네.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을 너네들이 문제 풀 때 많이 활용을 하니까 아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는 기호니까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알겠어? 정식 명칭은 아니라니? 저렇게 생긴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대칭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일부러 이름을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정식 명칭은 아니다 라는 정도만.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5가지 연산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한 것뿐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 자, 대표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전체 집합에는 12 이하의 자연수가 원소랍니다. 전체 집합에는 12 이하의 자연수. A 집합에는 짝수들을 모아오래. 그럼 전체 집합 안에서의 짝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6개가 원소일 거야. B 집합은 3의 배수랍니다. 그럼 전체 집합 안에서 3의 배수 4개. C 집합은 30의 약수래. 그럼 이 안에서 30의 약수들을 써보면 1, 2, 3, 5, 6, 10 여기까지니? 됐어? 자, 그럼 이제 A, B, C를 알았으니까 1번 A 합집합 B 알 수 있을 거고 맞아? 자, A 합집합 B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불러.
2, 3 빨리 불러. 아 얘네들 합칠 건데 작은 거도 부르는 게 어렵니? 2, 3, 4, 8, 6, 8, 9, 10, 12 맞아? 됐어? 뭐 어려워? 야 초등학생도 알려주면 못다. 자 2번 A 교집합 B하고 C를 합쳐보래. A 교집합 B에 뭐 있는데? 6, 12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맞아? 얘랑 C를 합칠 거야. 그럼 작은 거부터 불러. 1, 2, 3, 5, 6, 10, 12 됐어. 자 3번 A 여집합 말해보래. A가 짝수였으니까 A 여집합은 홀수를 나열하면 되는 거 맞니? 네. 홀수들만 차례대로 쭉 써주면 되겠지. 자 4번 A 차집합 C 말해보래. A 차집합 C는 뭐였어? A에는 있지만 C에는 없는 거. A에서 A 교집합 C가 빠진 거 맞니? 얘는 A에서 A 교집합 C가 빠진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럼 A 교집합 C가 누구니? A 교집합 C. 이 중에서 A 교집합 C 공통 2, 이 중에서 짝수 골라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A가 짝수였으니까 됐어? 그럼 얘는 A에서 이 세 개가 빠진 거 맞아? 네. 불러. 4, 4, 8, 12 됐어? 어렵니? 자 5번 볼 거야. B 합집합 C 의 여집합. 그럼 너네가 뭐부터 해야 돼? B 합집합 C부터 알아내야 되지. 자 B 합집합 C B랑 C 합쳐봐. 1, 2, 3 5, 6 9 10 12 그럼 얘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얘네들이 없는 거 불러. 4 7 그 다음 8, 숫자 세는 게 어렵니? 응? 어려워? 숫자 세는 게? 자 6번이야. B에서 차집합 해주래. A 교집합 C. 그럼 너네가 먼저 뭐 알아야 돼? A 교집합 C가 뭐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지. 이거 아까 이거 했던 거 맞아? 그럼 얘는 B와 얘의 공통 부분 빠지는 거지. B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거. B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야 돼. 그럼 뭐 빠지는 거야? 뭐가 빠지냐고요? 응. B에서 뭐가 빠지면 돼? 20. 아니 B에서 뭐 빠지면 되냐고. 3, 6, 9, 12에서 여기 없는 것만 푼 다음에 6. 그럼 6만 빠지면 되지. 네. 맞아? 3, 6, 9, 12에서 얘가 갖고 있는 거 빼준 다음에 그지? 네. 그럼 6을 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야? 3하고 9하고 12 됐어? 네. 이상해? 자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일단 기본 연산이 먼저 빨리 익숙해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예제 2번 A집합에 원소가
세 개처럼 보여. 근데 저게 명확하게는 원래는 세 개가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마다 저거를 두 개로 볼 수도 있다. 그치? 얘랑 얘가 같은 경우 얘랑 얘가 같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원래 저렇게 쓰면 이 원소는 원래 세 개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선생님들이 야 그래도 두 개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B집합이 이렇게 생겼고요. A 분집합 B가 3과 5래. 그럼 A하고 B에 모두 3도 있고 5도 있어야 되지. 근데 A에 뭐 안 보여? 5 안 보이지. 그럼 얘가 5일 수밖에 없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니. 누구니? 그치? 마이너스 2 아니면 2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 B집합 불러봐. 자, 말 돼 안 돼? 안 돼요. 교집합에 뭐 있어야 되니까 3과 5가 있어야 되는데 3과 5가 안 보이지. 네. 3이 안 보이니까 탈락. 그럼 이거일 수밖에 없겠지 설마. 네. 그럼 B집합 불러. 3, 5, 7? 네. 진짜? 아니요. 4. 덧셈 뺄셈이 안 되면 어떡해. 됐니? 네. 그랬더니 뭐 구하래? A 값 구하시오 하고서 그냥 끝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예제 3번으로 갑니다. 아직은 새로운 게 가끔 나올 때마다 좀 얘기는 하겠지만 좀 다른 부분을 설명할 부분이 아직은 아니어서 자 거기 보니까 보기의 집합 중에서 요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 고르시오. 자, 서로소라는 개념이 수에서 쓰였어. 두 수가 서로소다. 무슨 뜻이야? 두 자연수 A하고 B가 서로소래. 무슨 뜻이야? 1이랑 자기가 그건 소수고 최대 최대 공약수가 1만 있는 두 수. 맞아? 네. 그치? 그럼 너네들이 두 자연수가 있을 때 얘의 약수와 얘 약수를 나열을 하게 되잖아. 맞아? 집합에서도 똑같은 용어를 써. 그럼 집합이 갖고 있는 건 원소들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집합을 봤을 때 너네들이 원소를 보지만 실제로는 뭘 봐야 되냐면 얘의 부분 집합이 나열이 되고 있어야 돼. B라는 집합이 보이면 마찬가지로 얘의 부분 집합들이 나열돼 있어야 돼. 그럼 부분 집합들이 수에서는 약수 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가져. 알겠니? A의 약수들 집합 A의 부분 집합들. 됐어? 그럼 왜 같은 용어를 썼는지 알겠지? 두 집합 부분 집합들 중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네.
같은 약수들 맞아 안 맞아? 그지? 같은 부분 집합이 한 개만 있어야 돼. 자, A의 부분 집합은 뭐부터 출발이에요? 공집합부터 출발이지. B의 부분 집합 뭐부터 출발이에요? 공집합부터 출발이지. 자, 무슨 말이에요? 공집합만 부분 집합이 똑같아야 돼. 자, 무슨 말이게? 두 집합에 공통 원소가 있게 없게? 없지 않겠어? A 집합과 B 집합에 똑같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똑같은 게 공집합밖에 없지 않겠어? 이해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소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두 집합에 뭐가 공통 원소인 교집합이 무슨 집합이 돼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해됐어?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2, 4, 6, 8이 없는 집합을 말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기억은 4가 있고 6이 있으니까 안 되지. 니은은 9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는데 2, 4, 6, 8이 약수 중에 없죠. 그래서 니은은 되겠지. 디귿 풀어보면 만족하는 x가 뭐하고 뭐 나와? 0, 4 나오지. 그럼 4가 공통이니까 안 되지. 리을 2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공집합이지. 그럼 주어진 집합과 공통원소 없지. 그래서 괜찮지. 미음 10 이하 홀수인 자연수 13979 맞아? 그럼 주어진 집합하고 똑같은 거 없지. 그래서 괜찮지. 비읍 3의 양의 배수 그럼 똑같은 거 있지. 그래서 안 되지. 그럼 서로소 집합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서로소 집합을 그냥 간단하게 너네들이 이해를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약수의 개념하고 맞물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에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요. 전체 집합에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다. 10개의 원소가 있고요. A합 집합 B의 여집합을 봤더니 1과 6이 들어있어. 자, 이 말은 A 합집합 B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전체 집합 중에서 1, 6 제외하고 나머지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럼 불러봐. 2, 3, 4, 5, 7, 8, 9, 10 이렇게 8개가 원소로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A 교집합 B에 2하고 5하고 8이 들어있대. A 합집합 B는 총 몇 부분으로 갈라진다? 세 부분으로 갈라진다.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와 B 차집합 A 세 집합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알겠니? A 합집합 B에는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와 B 차집합 A 세 부분으로 파트를 나눠서 생각해라 라는 의도가 담겨 있어. 알겠어? 논리적으로. 그럼 교집합 안에는 2, 5, 8이 있으니까 남은 집합 2, 5, 8은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교집합 안에 있다고. 그럼 남은 애들 3, 4, 7, 9, 10 얘네들은 교집합에 없는 거지. 그럼 저 벤다이어그램을 보면 1번 또는 3번 안에 들어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 주어진 게 A 차집합 B야. 여기 안에 7과 10이 있대. 네. 자, 체크한 것 중에 누구하고 누구만 7과 10. 10만 A 차집합 B에 있대. 네. 그럼 체크하지 않은 3, 4 누구는 9 맞아 안 맞아? 맞니? 저 세 개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B 차집합 A에 있다는 얘기지. 됐니? 논리적으로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를 따져가겠다는 얘기야. 에? 자, A 합집합 B는 여기고 1과 6은 여기에 있고 2, 5, 8 여기 있고 7과 10 여기 있고 3, 4, 9 여기 있어. 그럼 너네가 뭘 설정하게 된 거야? 전체 집합 안에 A 집합과 B 집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A 차집합 B 뭐 있는지 알게 된 거고 A 집합 B 뭐 있는지 알게 된 거고 B 차집합 A에 뭐 있는지 알게 된 거고 A 합집합 B에 여집합에 뭐 있는지 알게 된 거야. 맞지? 네. 자, 이거를 국경으로 생각하면 각 나라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게 된 거지.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너네들이 문제의 의도를 읽어드리면 되는 것 뿐이야. 됐어.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안 하고 논리관계로 해석한 것 뿐이다. 자, 집합 B 구해보래. B는 어디 있는 걸 얘기하니? 얘도 B지. 네. 그리고 어디도 B야? 이것도 B지. 네. 그럼 얘하고 얘를 합쳐놓은 게 B지. 그럼 그림 그릴 필요는 없어. 알겠어? 이게 논리관계로 이해가 안 되니까 너네들한테 빨리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알겠지? 그럼 얘네들 합쳐놓으면 2, 3, 4, 5, 8, 9 해서 B집합이 완성이 되는 것 뿐이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해 안 되니?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딱히 없지 않아? 근데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뿐이야. 그럼 이 다음에 너네가 이걸 이용해서 조금 변형되는 이론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됐어? 자, 5분 정도만 있다가 그 다음 내용은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